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0회 건축시공기술사 필기 합격하신 홍성민 소장님 모시고 합격한 소감하고 공부하게 된 동기, 그리고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20회 건축기술사 1차에 합격한 홍성민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교수님하고 같이 앉은 이유는 제가 공부했던 경험이나 짧은 시간에 했던 이유를 같이 공유하려고 저기 촬영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소장님은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하고 네.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는지, 가장 그런 게 몇 시간 정도 하셨을까, 뭐 몇 개월, 네. 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기술사를 꼭 취득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제가 건축 일을 199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IMF 때 그때 기술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도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했다가 그때 점수 발표도 안 되고 너무 막막해가지고 그 뒤로는 공부를 접었고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119회 때서부터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4주간 잠깐 공부하고 시험을 봤는데 의외로 50점인가 나와가지고 이제 마음 다 잡고 120회 때 시험을 응시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량은 준비 기간은 제가 직장을 2019년 12월 10일 날 퇴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여기 새길 기술사 학원에 와가지고 저녁 때 인터뷰하고 나서 학원 등록하고 나서 12일서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저는 술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있으면서 일주일에 5일 정도 8시간씩만 공부했고요. 나머지 이틀은 그냥 쉬었고, 그렇게 해서 한 8주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신 게 이제 시험 응시 횟수는 2번 응시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여기 학원 처음 와서 서브노트 작성하라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서브노트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가지고 학원을 포기할까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구나, 실제 시험장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겨우겨우 쫓아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 이거는요, 맨 마지막에 제가 글씨가 늦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시험 볼 때 대충 모의고사 혼자서 연습을 했는데 서브노트를 썼는데 그때 한 페이지, 3페이지 쓰는데 30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멘탈이 좀 붕괴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명절 다음 날인가 와가지고 상의한 게 이제 그림 빼고 글씨 좀 줄이고 1:1 지도 받을 때처럼 글씨를 좀 많이 줄이고 욕심을 많이 비우는 거, 그걸 지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서도 막상 또 하려니까 제 단점이 뭔지는 아니까 그렇고, 실제도 11페이지 이상 쓴 건 없습니다. 적게는 10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저희 학원 오셔서 실제 집중해서 하신 시간은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평일 5일을 8시간씩 8주를 집중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32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320시간 동안 거의 서브노트가 그 전에 없으셔서 거의 쓰는 위주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용어는
용어 그 학원에서 준 거 그 90개 만드는데 3주 걸렸고요. 네. 그다음에 논술 학원에서 준 거 60문제인가 65문제인데 저는 25문제밖에 못했고 그것도 논술도 3주 걸렸고 서브노트 만드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받으셨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는 못했습니다. 한 25개? 네. 그리고 서브노트 이제 만들 때 이건 뭐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거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른 공부 별로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양질의 노트를 만들려고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 만든 날도 있고 거의 8시간이면 보통 한 5문제 이상? 4, 5문제는 해야 되는데 고뇌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준이 높은 그런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느낌은 나는데 힘들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 1대1 지도받을 때 여기 총 5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처음 개념 잡고 두 번째는 그냥 이제 그땐 서브노트도 없었고 두 번째는 서브노트 용어 가지고 한 10몇 개씩 갖고 와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세 번째 이후 논술도 제가 게을러가지고 많이 못 만들었는데 아 그걸 많이 그 몇 가지 노하우 이제 그러니까 뭐 직관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그림 예, 그래가지고 그 멘붕 그 시험 보기 열흘 전중에 그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그 페이지 시간 때문에요. 페이지 수 때문에 안 나와서 멘탈 흔들리고 나서부터 그냥 그 안 하고 그냥 그림만 그렸어요. 그림만. 그림 연습하시죠 마지막에는. 네, 그림 연습만 그리고 그다음에 뭐 내가 꼭 써야 되는 거 특화될 것만 그냥 쓰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시험 볼 때도 서브노트 나와 있는 거 뭐 그렇게 시간도 안 됐고 한 50% 정도만 쓰고 그냥 특화는 무조건 쓰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실 때 네. 합격 회차별 이번 120회하고 119회도 보셨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점수대하고 네. 지금 점수대하고 네. 용어랑 서술을 어떤 점수를 맞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19회 때는 진짜 6주 정도 공부하고요. 그때 회사 생활 하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3일은 못하고 4일 정도,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짧게 공부하고 가서 그 50점이 목표였고요. 그때는. 그래서 119회 때는 용어 150점 정도. 그 다음에 150점이면 좀 낮은 점수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논술은 저기 2교시부터 3교시까지 한 170점에서 175점 사이 나왔었고요. 그 마지막 4교시는 135점.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4교시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120회는 그 용어 187, 그 다음에 186, 188, 4교시 때 역시 165. 그래가지고 총점 726점 하고 평균 60.5로 간당간당하는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했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샛길 기술사 학원 여기 오게 된 게 그 저 박중훈 기술사님이 그 합격한 동영상 보고 우연하게 오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 먼저 그 합격하신 선배분들이랑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긴 있는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여기 학원에 왔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박정호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한 번 수업 듣고 합격을 하셔가지고 일주일 전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좀 믿음이 가셨어요? 한 번만 듣고 이게 과연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근데 제가 그 주위에 합격하신 선배님들 뭐 이렇게 그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그 합격해서 그런지 모르고 제가 떨어졌을 때는 그 합격하기 전에는 그 말이
긴가민가 했는데 합격하신 선배분들이 하는 게 쉽게 나오는 길이 있다고. 제가 여기 와서 수업 받을 때도 좀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어렵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박중훈 기술사 그냥 그분이 얘기할 때 저는 좀 신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똑같은 답안지에 똑같은 그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내가 봐도 그 채점할 때 좀 재미가 없다 뭐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는 상당히 그걸 뭐라고 그러지? 고무돼가지고 학원 찾아오게 됐어요. 제 기억에는 소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아는 게 많으시고 좀 이 책 저 책 좀 많이 보셔가지고 기술 지침이라든가 뭐 기술 서적을 좀 많이 보셔가지고 그 질은 이제 깊이가 있어요. 내용 자체는. 근데 이제 그게 좀 답안을 표현을 하려다 보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깝고 글씨체는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시간 안에 못 쓰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는 거에 비해서 또 서브노트가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차분히 이제 정리를 하셨어도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시는데 그게 이제 역시 작성을 아무것도 안 해본 게 이게 관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랑 같이 수업하신 길게는 안 하셨는데 그래도 횟수로는 한 5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5번 정도 해갖고 합격한다는 거에 되게 의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시간이 3시간씩이거든요. 한 번 할 때. 그 정도의 시간이 충분하셨는지. 네. 사실 저는 5번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다른 학원 IMF 때 그 학원을 그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따려고 학원을 3군데 다녔어요. 동시에. 돈 많이 쓰셨네. 예, 일단 공부는 장비질이니까 어느 학원을 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여기 학원은 제가 늘 느꼈던 게 학원이 아니고 요즘 애들 하는 자율 공부하는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저는 학원에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지식이나 이런 걸 얻어가려고 했는데 여긴 그게 아니고 자율학습이고 진짜 공부 목숨 내 몫이요 거기 가는 방향 핵심만 가르쳐주니까 학원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고 진짜 내가 공부해야지 그 어떤 방향인가 그런 게 좀 1%가 틀려야지 10%가 틀려 보이는데 그걸 와서 뭐 5번도 사실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본인이 노력만 하면 한 3번 이렇게 눈치를 막 세시면 예, 그러니까 서브노트도 있고 네. 본인이 준비한 것도 있고 서브노트도 있고 그러면 한 3번 정도? 3번 이상? 그렇게 가진 않아 3번에서 한 5번? 근데 제가 조금 뭐 말귀는 잘 알아듣니까 3번 근데 하다 보면 5번 왔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거라 그랬고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왔을 때는 시험 보기 전에 설날 전에 맞아요. 예, 설날 다음 날 설날 바로 했는데 제 전분이 멀리 이라크에서 오셔가지고 맞아 제가 그때는 수업을 오래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1시간밖에 안 하셨어요. 1시간 네. 정도 1시간도 안 됐죠.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원 나와서 한 걸 한 3일? 3회? 맞아요. 네. 또 마지막에는 공부라기보다는 그렇죠. 이 멘탈이 흔들리는 이 시험 보기에 앞서서 이 멘탈이 흔들리고 오락가락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공부 방향이 맞는지 좀 흔들렸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잡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보기 전날은 뭐 캔맥주 먹고 일찍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몇 번 안 해도 합격이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소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저는 그 IMF 때 그 공부를 그때 접었지만 이게 기술사라는 그 제가 항상 동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제가 기사 때 저희 소장님이 기술사였는데 그때 연봉 1억이었거든요. 제가 월급 연봉 한 600에서 700 받을 때. 그래서 저는 이 기술사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관심을 있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그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저기 한 석 달에서 그 정도? 그리고 전 또 좀 이렇게 앉아있고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앉아있는 거 힘들어하고, 그래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회사도 그만두고, 그 연속이 안 되더라고요. 또 그 나이가 50 이제 펄 넘어가니까 그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기억력에 그 효율. 그 예전에는 사업계획서 3일 짜는데 지금 한 보름. 그런 정도로 효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신규로 하시는 분은 일단 한 100일 정도 하시면. 100일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용량이 저도 네. 여기 실질적으로 5번 왔는데, 그것도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어 오고 나서 네. 그런 시간이 저는 거의 뭐 6주 이상을 서브노트 만드는데 6주 이상 갖고 한 100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런 명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이 기술사 시험은 앞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합격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전쟁이니까, 그래서 항상 뭐 그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험 보기 전에 합격을 예상하셨어요? 그 시험 날 이렇게 옆에서 한숨 소리 나고 머리 쥐어뜯고 그런 네. 걸 했는데, 저는 요번에는 그냥 좀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특별하게 학원에서 한 거하고 무난하게 푼 건데, 그 4교시 때하고 저기 방향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말투 두부 정리 같은 경우 한 페이지를 좀 잘못 써놓고, 또 여전히 또 고질적인 10페이지만 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반신반의 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시험 보고 나서 회사를 다시 들어갔다가 또 퇴사를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요? 근데 저는 그 시험 보고 나서 통화했을 때는 네. 전 느낌 좋았는데요? 근데 다들 다 잘 보셨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다 잘 보셨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는 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붙을 수 있을까 생각이 좀 있어요. 예상을 그냥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네요. 근데 저는 이런 느낌 들었어요. 제가 복귀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1교시만 이렇게 네. 이 답안지는 아니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근데 원래 우리가 쓰던 패턴에서 네. 그림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서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시험장에서 막상 쓰려니까 뭐 부동 축소 뭐 이런 거, 네. 서브노트 작성했던 문제가 한 10문제 이상 나왔는데, 네. 그 용어도 그렇고, 근데 전혀 생각 안 나가지고 그림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화했던 거 시험 보기 3, 4일 전서부터 다른 거 안 보고 학원에서 나눠준 특화 그림? 특화 그림, 그거 진짜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이라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려도 될까? 그런 그림을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 워낙 제가 글씨가 느리고, 그다음에 또 서브노트 점검받는 과정에서 여백 욕심을 내느라고 칸을 많이 채웠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은
도저히 10페이지도 못 채울 것 같아서 그때서부터 그냥 여백을 많이 남기고 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교수님이 얘기하신 저만의 장점이 있다고 3D 3차원적인 거 입체 그림 많이 남은 3일 동안은 그거 주로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림 모아놨던 거 이렇게 학원에서 주는 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거만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학원 수업 방식이 네. 다른 학원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 어떤 거 같으세요? 그것의 뭐 장단점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기술사 공부하는 학원이라 그러면 지식을 전달받고 뭐 이런 곳인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에 학원을 다녔을 때도 지식을 전달받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상당히 몰입을 했는데, 어떤 학원을 갔더니 거기는 완전 사기꾼 같아가지고 안 다니고 막 등록하고 한 3번 나가고 안 다니는 거였는데, 여기 학원은 자율적인 학습, 그러니까 진짜 핵심 뭐 내가 가야지 되는 방향을 좀 편하게 가는 거. 그리고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렵게 공부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공부 하지 말라고 한 게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러려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고 그 틀은 잡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틀립니다. 다른 데랑 하는 거. 그리고 1대1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3시간 동안 내 답안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걸 체크를 받는다는 게, 체크를 받고 그러면 의견 교환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정말 내가 짧은 점수로 이렇게 8점 이상씩 올라가서 합격할 수 있던 비법이 아닐까. 8점을 오르셨네요. 네. 53.8에서 네. 60점 받았을까? 거의 한 8점. 네. 그렇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 노력은 그게 좀 많이 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탈모. 그리고 시험 발표 나기 전에는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 한 일주일 동안 내내먹고. 지금도 이제 시험 발표 나기 전주에요? 네. 기다리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라. 회사도 안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끝내고 다니신다고.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뭐 학원비는 얼마 안 되지만 학원비 얼마 안 돼요? 학원비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받는 급여를 포기하고 한다는 걸 비하면 조정지가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좀 여기 학원에 와서 한 번에 좀 가려고 그런 게 좀 목표였습니다. 한 번 아니면 올해까지 그게 목표였습니다. 네, 한 번은 되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합격을 할 수 있는 한 방의 뭐 기술 같은 거, 뭐 그런 노하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게 점수 받는데 먹혔던 것 같다 이런 것들요. 좀 제가 서브노트를 많이 봤는데 너무 잘 된 걸 보니까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평균 걸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나만의 특화된 걸 자기가 본인이 만들고 그림도 자기가 개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는 게 이제 학원이고, 여기 와서 나만의 그림 같은 걸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같지 않은 그림.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이요? 근데 그게 답안지를 맨날 말씀하셨던 심사위원이 채점위원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좀 요즘 요번 시험 때 그림 같지 않은 그림 많이 쓰려고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림이 먼저고, 그러면 또 노하우 하나 있으면 그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림이나 표를 보면 제목을 쓰라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 이제 전에 그런 일을 들어서 이번에는 그 그림이면 그림 2번, 그림 3번 달고 가로치고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 같은 것도 좀 그 PT하고 그러면 네모난 박스가 아니고 입체 사각형 해가지고 음영 넣고 하듯이 네. 그 학원에서 그 배운 그대로 그냥 좀 그런 부분, 뭐 순서도도 그냥 꼭 직선만 아니고 뭐 사다리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은 쉬운데 뭐 그 과정이 잘 이해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이제 네. 그건 이제 뭐 제가 갖고 있는 건 10분의 1이고 나머지 9는 학원에 나와서 같이 협업하면서 그냥 네. 같이 이렇게 개발하는 게, 공유하면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은 머리 만들 다시 개발해야죠. 네. 그러면서 얻어지고 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술적인 지식 뭐 이런 걸 많이 치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림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등한시했는데, 근데 여기 학원에 나와서 그런 그림을 거의 뭐 많이 채웠고, 그래프도 마찬가지고, 그 의미 없는 그림하고 그래프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장 경험 있는 그림하고 그래프, 여기 와서 또 하나 느낀 게 이제 VIP존, 뭐 답안지의 VIP존 같은 경우, 여기는 무조건 그 그림 들어가야 되겠다. VIP존은 뭔가요? 교수님하고 이렇게 답안지 딱 눈에 띄어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 넘어갈 때 네. 오른쪽 그 개요 끝나고 위에서 한 7, 8, 저 중간에 7, 8줄 거기가 딱 그림이야 표나 그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그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배워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 그냥 밑으로 가게 되고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뜯어고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합격을 하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저는 네. 사실 그렇게 저도 아직 그 시험을 봤는데도 아직 공부나 뭐 이런 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남은 면접이나 좀 공부를 그 시험을 아니고 진짜 나의 그 지식을 위한 공부를 조금 면접 시험 볼 때까지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붙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았고, 그때 예상 문제에서 좀 많이 나왔고,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요령 비슷하게 붙은 거지, 진짜 실력 있고 뭐 이러신 분들은 비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요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력도 있으시고 공부 많이 하셨어요. 깊이 있게 하셨어요. 그게 다 답안지에 나온 거죠. 네. 그게 쉽지가 않아. 치우치더라고요. 답안지를 하다 보면 치우치고, 그다음에 제 단점 중에 하나가 서브노트를 안 만드는 건데, 그 시험장에 가면 막 그 신궁이 나와고, 신궁이 뭐 모르는 거 한 줄만 알아도 그냥 아는 거 모르는 문제도 한 줄만 알면 다 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믿고 서브노트로 작성 안 했더라고. 어떻게 되겠지, 그거에 너무 좀 집중했던 게 좀 그렇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 학원은 그냥 많이 나와야지 5번. 그다음에 이제 뭐 더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더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얼마만큼 준비해 가냐, 그런 게 있으니까
남들이 다 그 안 가는 길을 여기 학원 이름처럼 왜 학원 이름이 샛길인가 했더니 진짜 사이길, 샛길로 빠져가지고 가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여기 뭐 저기 1대1이니까 한번 생각 있으시면 모든 판단은 본인의 몫이고 본인 의지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네. 수업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2차. 2차 합격? 네, 2차 한 번. 아, 야, 이거 제가 인상을 쓰더라고. 요즘 재밌는 일이 없어요. 합격했는데 왜 재밌는 게 없어?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이차 축하드립니다. 네. 2차 한 방에 되실 거예요. 와.